대신 이 노동 문제 쪽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어저께 울산에서 이용직 노동자 하고 있을 때 사진 보면 어때요? 진짜 대통령 변호사보다는 노동자가 더 어울리는 분이었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김진숙 씨,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이 쓴 조사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추모사. 노무현의 열성 지지자들 중에는 그 추모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추모사가 노무현에 대한 수많은 추모사가 있었지만, 저도 추모사를 썼지만, 제일 정말 가슴을 울리는 추모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김진숙의 추모사. 뭐냐면, 당신은 말이야, 대통령이 맞지 않아, 변호사도 맞지 않아, 당신은 노동자를, 우리랑 같이 노동자로 우리 곁에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진숙이. 근데 실제로 보면 노무현이 89년도에 사퇴서 썼잖아요. 노동자가 되려고, 노동자들 곁으로 들어가서 대중투쟁하겠다고. 차라리 그게 노무현한테 더 맞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죠. 인간 노무현에게. 더 갈등이 없었고. 그렇게 썼으면은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일 없었겠죠. 참 가슴 아픈데, 그래도 노무현이 대통령 됐을 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노동자를 가장 잘 알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노동 변호사였잖아요. 최고 가는 노동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김진숙의 그 추모사에 나오는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통계상 사실이에요. 민주정권 10년 동안의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땠을까? 안타까웠죠. 재벌들이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들보다는 재벌 편을 들어준 게 많았습니다. 적어도 바깥에서 우리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달리 말씀을 하고 섭섭해 하시겠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김주익이라는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이었어요. 한진중공업이 그래도 대기업 노조 중에서 그나마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박창수 열사 있잖아요. 오늘 사진 준비 안 했습니다만, 그 박창수 열사 그 영안실 의무사 됐을 때 깨고 들어가서 백골단이 벽에다 구멍 이따만한 거 내고 들어가서 글로 들어가서 시신 탈취해 가서 강제 부검하고 장례치러 버렸잖아요. 그런 험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이 박창수 열사의 뜻을 이어서 그래도 대기업 중에서는 노조를 지킨 거예요. 처음에 6월 항쟁 직후에 7, 8골 노동자 대투쟁할 때는 대기업 노조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노조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투쟁해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대기업 노조들이 다 깨졌잖아요. 한진중공업 하나 남은 거였습니다. 거기 노조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김주익과 열사와 곽재규 열사라고, 여기 김주익과 곽재규죠. 근데 김주익이 이제 이 투쟁을 위해서 이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38m 크레인에 올라가서 싸웠는데 128일을 버텼어요. 근데 밑에서 받쳐줘야 위에서 버티지. 노조위원장은 어떻게 혼자서 저 위에서 크레인에서 버티겠습니까? 근데 회사가 이렇게 공작을 해서 밑에 노조 대우가 무너지니까 위에서 어떻게 혼자 버티겠어요. 근데 내려오면 지는 거고 위에서 버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29일째 되는 날 외로운 그 크레인 조종실에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 김주익의 제일 친한 친구였던 곽재규가 여기도 지 몸이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도쿄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 이 장례식이 기가 막힌 장례식입니다. 관 하나는 여기 40m 위에서 수질 타고 관 하나 내려오고, 20m 아래 도쿄에서
밧줄로 관 하나 끌어올려 갖고 그 관 2개 놓고 나란히 장례식을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김진숙 지도위원이 울면서 철철 울면서 추모사를 했고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울었고 이건 아마 김진숙 추모사 치면은 동영상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전태일의 유서와 40년 뒤 김주혁의 유서가 같은 내용이어야 하는 나라. 그걸 이제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해요. 그 정말 너무나 슬픈 장면이었는데 아니 글쎄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야 김주익의 죽음을 놓고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상공인들 모아놓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시기는 지나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위로를 보내지 못할 망정. 아니 이건 험한 말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지나갔다. 아니 김주익이 투쟁의 수단으로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진짜 투쟁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 모아놓고서 거기서 투신자살을 하는 게 수단이겠지. 거기서 아무도 안 보는 거기서 목을 맬 때 김주익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난 정말 가슴 아픈 게 노무현 대통령도 외로운 길을 떠나셨잖아.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천의 승부사 아닙니까? 진짜 고비고비마다 과감한 승부를 거뒀고 그 승부에 의해서 늘 승리했었던 정말 진짜 승부사였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 유서 보세요. 그게 투쟁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거기 정말 묻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야. 책을 볼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집 밖에 한 발짝 나갈 수도 없고 나로 인하여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구속이 되고 있고 내가 추구했었던 진보의 가치가 나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 며칠 전에 쓴 글은 노무현을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저는 더 이상 진보의 가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을 버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가치가 자기로 인해서 더 계속 추락하는 그 상황을 끊기 위해서 이른 새벽 부흥이 바위에 오른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죽음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었죠. 결과를 놓고 본다면 수고골통들은 그렇게 볼 줄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그 오욕을 뒤집어 쓰고 계셨었으면은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친노 그룹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역적 비슷하게 됐겠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모든 나쁜 거를 다 안고 가신 거예요.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친노 그룹뿐만 아니라 진보의 가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큰 승부를 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투쟁의 수단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김주익한테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번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가 삐져 있었기로서니 저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잖아요. 정말 따뜻한 분이고 평생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온 분이 왜 저렇게 험한 말이 나왔을까? 진짜로 궁금했습니다. 아까 그 수용소 발언은 끝나도 풀질 못했지만 이건 풀렸어요. 김진숙의 쓴 추모서를 보고 정말 그 추모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무현하고 김주익이 잘 아는 사이였어요. 김주익의 변호사였어, 노무현이. 그러니까 김주익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안타까웠겠지만 노무현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야. 그래서 말이 그렇게 거칠게 나간 겁니다. 위약적인 표현이 나간 거죠. 너무 속상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지 마자. 그리고 또 자기도 원망했겠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김주희가 거기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 보고 여러 번 받았겠지.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저렇게 덜컥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걸 느끼듯이 여기 변호사 있잖아. 둘이 같이 LNG 선상 파업이라고 90년대 우리나라 노동동사에 남는 파업입니다. 그 파업에서 김주익이 구속됐는데 김주익 변호를 갖고 무죄 받아줬어요. 그 파업의 성과를 갖고 무죄 받고 신분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김주익이 대한민국 굴지노동자와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노무현은 그런 노동변호사로서의 최고의 노동변호사로서의 업적을 갖고서 정치하다가 또 국회가 떨어져서 쉬고 있을 때 노동변호사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거는 긴 역사에서 보면요. 저는 김주익의 죽음과 노무현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노동과 시민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시민단체 만들어지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민과 노동이 분리가 돼요. 분리된 결과가 뭡니까? 시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어떻게 돼요? 자꾸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띠 두르고 팔뚝질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같은 거 받지 못하고 여론도 타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고립이 돼요. 시민단체는요, 아이디어 좋은 거 내서 혼자 나가서 이렇게 1인 시위하면 그 신문을 크게 나요. 그런데 노동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의도에 종묘에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한 줄도 안 나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은 호소를 해야 하는데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높이 올라가지. 왜 높이 올라가요? 자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밥 먹고 할 줄 없는 자식들이 올라간다고. 근데 밥 먹고 할 줄 없는 거 맞아요. 맨 땅에서 더 이상 할 줄 없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맨 땅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지. 미쳤다고 저 꼭대기에 뭐 먹고 살릴라다고 올라갑니까? 노동은 그렇게 고립되어 가요. 시민은 어때요? 시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노동을 배제하고 시민운동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듣는 소리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지. 갈라져 가더니 어떻게 돼요? 적어도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노동과 민중이 하나가, 노동과 시민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같이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좀 살림 좀 피고 하더니 각각 따로 살림 차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동 쪽의 대표 선수는 크레인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고, 시민 쪽의 대표 선수는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우리가 다시 합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김주익의 죽음과 노무현의 죽음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왜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가야 하는가?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노무현, 저보다 훨씬 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었던 노무현의 열성 지지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노무현을 부활하고 또 계승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노무현을 계승할 때 노무현의 유산을 계승해야죠. 유지를 계승해야죠. 그런데 모든 유산의 계승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부채를 계승해야 합니다. 부채 상속을 안 하고 어떻게 자산만 갖겠다고 얘기해요. 노무현의 부채, 노동 부분이고요. 어저께 얘기했었던 거. 힐조선 문제. 힐조선이라는 건 뭡니까? 노무현과 함께 우리가 꾸었었던 꿈이 실패한 자리가 힐조선이잖아요. 우리는 노무현을 알아요. 우리는 노무현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리워. 보고 싶어. 근데 지금 20대들한테는 어때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이 유치원 다닐 때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노무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노무현과 함께 같이 꾸었던 꿈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그 꿈에 대한 기억이 없어. 이 젊은 친구들에게 보이는 건 힐조선이에요. 그 힐조선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노무현을 계승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 더군다나 노무현 개성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50대, 60대들이 할까? 40대 이상들만 할까? 20대, 30대가 개성을 해야죠. 지금 노무현에 대해서 아마 이 10주기라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대개 30대, 38, 39 정도에서부터 아마 60대 후반까지, 이해찬 문재인 정도까지 그 연령층에 대개 속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중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축에, 제가 유시민하고 동갑이니까 좀 속할 것이고, 어느새 벌써. 그리고 지금 이제 38, 9 정도가 그때 이제 막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젊은 층일 거예요. 지금 20대나 30대는 노무현 몰라. 우리가 노무현에 대해서 또는 더 윗세대가 김대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그 일체감 같은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어떨까?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거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노무현과 언론은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상으로 노무현이 짜장면이 맛있다. 노무현이 짜장면이 맛있다라고 하면은 노 대통령 짜장면 발언 파문이 되고, 박정희가 짜장면이 맛있다 하면 짜장면 즐기는 서민적인 박 대통령, 30만 중화요리 종사자들 잔잔한 감동의 물결.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뽑을 것이다. 이건 가상이죠. 청와대에서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 짬뽕 비하 발언.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짬뽕은 맛이 없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조선일보 해설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니 짬서모가 만들어져서 왕서방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짬뽕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다. 서울시청 앞에서 짬뽕 사서 결의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진위가 왜곡됐다 했더니 단지 대통령은 짜장면이 맛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언론이 이거 이상하게 왜곡했다 했더니 또 조중동 탓을 한다. 그러고서 이제 무슨 꿍꿍이로 짜장면과 짬뽕으로 국민을 분열시켰느냐. 이제 이런 지형에서 지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시는 정말 우리가 잊고 싶은 광경이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을 하는데 이날 저는 참 착잡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랄까? 하여튼 그날 화가 났었던 적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밀양에 도착했을 때 거기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기분 좋다 하고 소리를 들으셨죠. 야, 기분 좋다라니. 정권을 내주고 이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그 다음에 인수위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대했던 건 이명박은 그래도 현대 파업하고 이럴 때 이제 그 사장단 모여서 할 때 혼자서 유일하게 팔뚝질 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위헌행진곡도 부르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보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인수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싹 사라졌어요. 오린지 파문을 보면서. 이게 오린지나 처먹게 생겼다, 이제 그 걱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을 텐데, 노 대통령이 나가면서 야, 기분 좋다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노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중압감이 많은 자리예요. 뭐 하나가 잘못돼도 대통령이 잘못인 나라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해방됐다죠. 이제 드디어 아침 신문을 마음 편하게 받아볼 수가 있고, 9시에 뉴스 그냥 밥 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밤에 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자연인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15개월 후에 무슨 일이 15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전혀 못 하셨던 거예요.